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0년도 더 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기묘하게 겹친다면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언의 전설, 심슨 가족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기술을 정확하게 예측해왔다고 회자되는 이 작품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만화라기보다는 일종의 미래 예언서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2026년쯤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거론되는 심슨의 예언 장면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현실과 매우 닮아 있어 소름을 유발하는 장면만 골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퍼세포니 오데어라는 젊은 여성 CEO가 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만 고집하며 스티브 잡스를 숭배하죠. 그녀의 꿈은 원대합니다. 단돈 1페니로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혁신 기술로 세상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신데렐라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추락한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즈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홈즈는 혈액 한 방울로 수백 가지 검사를 한다는 기술로 인류를 구하겠다고 외쳤습니다. 퍼세포니 역시 전쟁 중 바다에 고립되어 식수를 구하지 못해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감성팔이, 아니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죠. 그녀의 이력은 더 완벽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배지를 딴 걸스카우트 출신이자 빌 게이츠처럼 명문대를 최단기로 중퇴한 천재. 실제 홈즈 역시 19살에 스탠퍼드를 자퇴하며 제2의 주커버그 프레임으로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에피소드가 2015년에 났다는 겁니다. 홈즈의 사기극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2018년보다 무려 3년이나 앞서 이 사기극의 결말을 예고한 셈이죠. 마을 최고의 부자, 깐깐하기로 소문난 번즈 사장조차 그녀의 언변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퍼세포니는 며칠을 끈질기게 쫓아다닌 끝에 투자를 받아내고 심지어 번즈와 결혼까지 골인합니다. 결혼한 후 그녀는 남편 번즈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며 원자력 발전소까지 자신의 회사를 위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내부 고발자가 방송에서 진실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마을의 똑똑이 리사 심슨 역시 이 기술의 비과학적인 허점을 파헤칩니다. 마침내 진실의 날 학교 강당에 모인 아이들이 기대에 차서 혁신의 식수를 마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극적이었죠. 법정에선 그녀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내 기술은 틀리지 않았다며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았죠. 현실의 홈즈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결국 무너진다는 교훈을 심슨은 3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심슨 가족은 미래를 예언한 걸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상상력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웃자고 만든 장면들이 현실에서 반복해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신호였을까요? 1994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장소는 스프링필드 초등학교 급식실. 급식이 한창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한 문구가 눈에 보입니다. 어솔티드 홀스 파츠. 직역하면 여러 부위의 말고기. 급식 담당자 도리스는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말고기를 음식에 섞고 있었죠. 당시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그저 황당한 블랙 유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은 2년 뒤 웃을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2013년 유럽 전역을 뒤흔든 말고기 파동이 발생합니다. 슈퍼마켓과 유명 브랜드에서 판매되던 소고기 가공식품에서 대량의 말고기 DNA가 검출된 것이죠. 소고기라고 믿고 먹던 제품들이 실제로는 말고기가 섞인 혼합 육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슨 가족은 무려 1994년에 이 충격적인 사건을 단 한 장면으로 떠올렸던 셈입니다. 2016년 방영분에서는 리사가 화성 이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작중 목표는 2026년까지 인류를 보내는 것이었지만 여러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계획은 2051년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에피소드가 방영되고 딱 6개월 뒤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화성 이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100명의 인원을 먼저 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각종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며 일정을 계속 늦추고 있죠. 머스크의 초기 계획이 2029년으로 밀렸다가 최종적으로 2050년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만화 속에서 예측했던 타임라인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제약사들을 향해 전례 없는 강력한 통보를 날렸습니다. 약값을 전면 인하하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 거침없는 행보에 전 세계 경제가 술렁이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무려 20년 전 이미 완벽하게 예언한 만화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언 적중률 100%를 자랑하는 심슨 가족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거대 제약사의 횡포와 약값 폭등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파헤쳐봅니다. 이야기는 2005년 방영된 심슨 시즌 16의 한 에피소드에서 시작됩니다. 스프링필드 원자력 발전소의 사장, 악덕 자본가의 상징인 미스터 번즈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의약품 복지 지원을 중단한다. 직원들이 매달 복용하던 처방약을
이제는 각자 알아서 사라는 것이죠. 이 결정은 나비 효과가 되어 스프링필드 전체에 약값 폭등 사태로 번집니다. 보험 혜택이 사라지고 정부의 규제가 느슨해진 사이 약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당장 약이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노인들은 그냥 참아라라는 비인간적인 말까지 듣게 되죠. 20년 전 만화가 묘사한 이 풍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의료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호머의 아버지 에이브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전쟁 시절 친구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에서 약을 싸게 떼어오자는 계획이었죠. 호머와 일행은 위조 의료 카드까지 만들어 캐나다 국경을 넘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도 약값을 감당하지 못한 시민들이 캐나다나 멕시코로 약값 원정을 떠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심슨은 20년 전 이미 이 비극적인 현상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국경에서 약이 쏟아져 나오며 발각되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웃었지만 현실은 웃을 수 없습니다.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범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밀수까지 손을 대야 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절규를 심슨은 미리 경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에피소드 후반부, 반전이 일어납니다. 번즈 사장의 충직한 비서 스미더스가 약을 구하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자 그제야 번즈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생명의 가치를 압도해버린 세상. 1987년부터 40년 동안 이어져 온 심슨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코미디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 수많은 장면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패턴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통계적 확률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각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심슨의 수정구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주할 다음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